안녕하세요. 직장이 좀 멀다 싶은 분들 어디서 일하실까요? 부산, 목포, 아님 제주도? 저는 직장이 조금 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의 사무실 순찰 장면입니다. 저의 남다른 직장 생활은 우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 모르고 무서울 때 그냥 마음이 가리킨 대로 한 선택도 물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연과 선택이 만들어낸 제 이야기 그리고 극지연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 남극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바다, 빙벽, 그리고 그곳이 삶의 무대가 된 생명. 이렇게 얌전하고 예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훨씬 더 고약할 때도 있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십시오. 섬세하고 심약한 소년이 극지연구 알바생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정입니다.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싶은데 수입 없이 공부만 하는 형편은 아니라서 임시직으로 극지연구소에 다니다가 남극 월드연대원 모집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야망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멋있는 줄 알았습니다. 겁이 없었죠. 잘 몰랐으니까. 남극에 가서는 펭귄의 팔에 가락지를 매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세상은 만만치 않고 막막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을 때 제가 한 선택은 다 그만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해외 유학을 가는 거였습니다. 저희 처와 함께 연년생 사내 아이 키우기 그리고 남극 새우를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기까지 꾸역꾸역 하고 어떻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남극에 길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대원이 아니고 대장이었습니다. 남극에서 보내는 시간은 외롭고 위험하지만 또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저 같이 동고동락했던 월동 대원들입니다. 민낯보다 더 개성을 잘 보여주는 펭귄 캐릭터를 사용했습니다. 하루는 바다 건너 중국 기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내일 본국에서 중요한 손님 오는데 보트 타고 와서 좀 도와줘. 당연하지.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단 안전 기준은 만족했고 하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배를 띄웠고 반쯤 갔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파도와 함께 매닥꽂히는 기분은 짜릿함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날 남극 재난과 안전 통계가 될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단 얘기죠. 하여간 그날 이후로 중국 친구들이 저희를 보는 눈길은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의 모토는 핫한 곳에서 만난 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요. 우리의 남극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독립만세 부를 때 일본은 남극 같다는 거? 일본 100년, 우리나라 30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해풍파,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라는 이상천 작가가 쓴 남극 소설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최초의 남극 기록입니다. 1963년 아르헨티나 땅끝 마을에서 배를 기다리는 이 청년은, 이 유학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박사가 됩니다. 1979년 우리나라 배가 원양어선이 남극으로 갑니다. 1988년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우리는 세종기지의 문을 엽니다. 지금 올해 평창 올림픽이 열렸죠. 2018년. 딱 30년이 됐습니다. 우리 극지 역사는 우리나라가 세상에 우리를 알리는 역사와 기회를 같이 합니다. 자, 아까 보신 사진인데요.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여름에 찍은 사진입니다. 빙산이 곳곳에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우리는 잘 모르면 혹은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빙산이 녹고 주저앉아서 바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그만큼 해수면이 솟아오르겠죠. 남극을 덮고 있는 얼음덩어리가 다 녹아버리면
해수면이 60m 이상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63빌딩 한 20층 정도는 가야지 안전한 건가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100년 뒤에 해수면이 1m 올라가면 여의도의 300배 되는 면적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해수면이 1m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물에 잠길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인천 송도에 제가 다니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제 연구소도 못 볼지 모릅니다. 북극은 어떨까요? 북극 바다를 녹고 있던 얼음이 사라지고 새바다가 열린다는 것은 아주 괄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북극 얼음의 면적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얇아지고 있습니다. 북극이 살얼음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위성 관측이 시작된 1979년 이래 북극 해빙의 양을 10년 단위로 보겠습니다. 감소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죠. 이제는 북극 해빙은 사라질 일만 남았다는 소멸의 소용돌이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쁜 일과 좋은 일은 늘 같이 나타나고 위협과 기회는 함께 옵니다. 북극의 바다가 열리면 유럽으로 가는 백길이 3분의 1이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국제 물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바뀌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바뀌느냐 가늠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죠. 보름 전에도 이미 대형 컨테이너선이 북극 항로를 주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북극은 기후변화의 무대이고 생명의 서식처일 뿐만 아니라 경제 공간이 되었습니다. 북극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사람이 많이 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캘 수도 있고요. 경제 공간은 다시 정치 공간이 됩니다. 러시아는 북극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언제나 1등이어야 하는 나라입니다. 북극 열국지가 펼쳐질지 아니면 평화와 협력의 산실이 될지 그건 두고 볼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중국. 작년에 중국은 연구선을 보내서 북극 바다를 일주하게 했습니다. 물론 과학이 목적이었지만 중국의 경제 구상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30년은 변화가 아주 극명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극지 연구한 30년이죠. 변화의 속도와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30년을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 우리의 역사와 함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공룡 시대가 지나가고 매머드 시대가 지나가고 빙하기가 지나가고 지난 100년 사람의 힘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사람의 힘이 지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30년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원시 인류가 나타나기 전에 그 자리에 있던 그 북극바다 얼음이 사라지고 생물들은 새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딱 우리한테 가장 맞는 때에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추이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남극 유학생, 크릴 어선, 세종기지, 적당히 혹은 충분히 일찍 씨가 뿌려졌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감당할 만할 때에 우리는 극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절묘한 시기에 남극과 북극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은 어떤 30년이 될까요? 물론 우리나라 극지과학 연구의 질은 높아질 거고요. 우리는 남극과 북극의 더 훨씬 깊숙한 안쪽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지구촌 사회에서 기여하는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보고 만일 극지과학의 의미를 압축해보라 하면 극지과학이 우리나라 과학이 글로벌 과학이 되겠습니다. 극지과학은 공공외교였습니다. 극지과학은 해상 실크로드 열기, 에너지 캐오기, 물고기 잡아오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부의 창출을 마지막 목적으로 할 수만은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사용법 설명서 만들기입니다. 극지과학은 위급 환자를 구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뒤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배우는 일이고, 또 차가운 세상의 끝에서 지구의 봄날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냥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언니 오빠, 누군가의 삼촌 이모, 누군가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잠 못 드는 밤이 있었고요, 입덧을 참으면서 기다리는 산모가 있었고요, 연인과 심지어 가족과 헤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농경민족으로 오래 살아왔고, 험하고 무서운 길을 일부러 찾아가는 탐험의 역사는 그렇게 깊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해상황 장보 보세요. 저거 확대한 그림입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호 천축국의 해초 스님이 다닌 서역 기행 노정도가 보면 훨씬 더 먼 길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물고기 잡아온 일이 수출 산업이었을 때 우리나라 해외 어업 기지가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세종기지, 다산기지, 장보고기지가 있고, 우리 세빙연구선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와 어깨를 부딪혀도 당당한 지구촌 사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저의 오늘 작은 제목은 세상의 끝에서 다시 시작한다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상의 끝은 꼭 지구 끝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남북극 탐험가나 모든 사람이 남북극 과학자가 될 수도 없고, 지금은 또 죽을 각오를 해야 남북극에 가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새는 한 번 날아오르면 1000km를 난다는 알바트로스입니다. 저의 월동대원이었고, 지금은 저처럼 유학생이 된 친구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수평선까지는 아무나 다 봅니다. 눈만 달려있으면. 하지만 수평선 넘어 보는 것은 해안입니다. 그리고 수평선 넘어 날아가는 것은 용기입니다. 열정과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이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가 아닐까요? 꼭 남극이 아니어도 꼭 북극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세상의 끝을 동경했던, 세상에 다시 시작했던 1988년 어느 청년이 2018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